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임스 로보 넥스테라 에너지 회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이상직 의원과 쌍용자동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우 포스코 회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제임스 로보 넥스테라 에너지 회장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친환경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박사님, 이 오늘의 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는 대표적인 바이든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 발전량을 기준으로 세계 1위 업체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이 바이든 수혜주, 바이든 관련주들이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바이든 관련주로서 가장 1등에 올라 있는 시가총액 면에서도 가장 크고 또 성장률 면에서도 또 주식 투자 규모에서도 가장 큰 회사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넥스트 이러, 그러니까 다음 세대라는 뜻의 넥스트, 이걸 빨리 연결을 하면 넥스테라가 되는데요. 네. 넥스테라 에너지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원래 그 전력 회사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최근 한 20여 년 동안 풍력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플로리다에 우리가 가면 해변가에 놓여 있는 엄청난 이 바람개비, 풍력을 일으키는 그런 장치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광활한 지역에 엄청난 양의 이 바람개비를 돌려서 지금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그 바이든 수혜주가 아닐까.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미 이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앞서다는 그 전기 정유회사 엑슨을 지난 10월 달에 이미 앞섰어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고 한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미국의 바이든주로 넥스테라를 많이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총만 봐도 이제 글로벌 산업 구조가 화석 연료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마지막까지 붙었던 데가 우리 흔히 러스트 벨트, 경합주 성부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번에 그 펜실베이니아 이런 쪽에서 바이든이 역전했다는 것이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큰데요. 네. 지난번 4년 전 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고 그래서 전체 투표에서는 힐러리한테 졌지만은 러스트벨트의 성세를 잡아서 역전승을 했는데요. 이 러스트벨트에서 바이든이 이겼다는 게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에 러스트벨트에서 표를 얻었던 것 자체가 우리가 석탄 산업을 키워보겠다. 그러니까 러스트벨트가 한때 잘 나가다가 화석 연료를 가지고 산업을 크게 일으켰고 사실 미국의 근대화를 시작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경기가 나빠지고 산업이 침체해 있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산업을 일으키고 석유 산업을 일으키는 방식, 그러면서 파리 기후협약에도 탈퇴하는 방식으로 몰아주겠다 했는데 지난 4년을 겪어본 결과에 의하면 아무리 석탄을 몰아주고 석유를 몰아준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러스트벨트로 오지 않는다, 미국 경제로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성이 이번 선거에 상당히 반영됐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후보가 내건 이 환경정책, 친환경정책이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넥스테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다양한 투자와 인수합병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넥스트에라라는 회사는 마치 전기차에서의 이 테슬라처럼 최근 한 10여 년간 폭풍 성장을 해왔던 회사예요. 네. 주가 상승 속도가 거의 테슬라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사인데 이 넥스트라 에너지의 지금 이 고로 회장 같은 분은 전형적인 M&A 전문가
회사인데 원래 플로리다 전기 회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플로리다가 일단 그 화력 발전소라든지 또는 수력 발전소 이런 것이 태풍에 쓸려가고 이런 충격을 받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혁신을 해보자라고 20, 30년 전부터 풍력에 도전을 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일으킨 기업도 많지만 좀 괜찮은 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캐나다 기업, 유럽 기업 이런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M&A를 해서 똘똘한 기업들을 선별을 잘해야 되고 그 기업들의 시너지를 일으킴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시켰다라는 그런 평가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10달 만에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삼성그룹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박사님,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 주가가 어저께 상당히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이 회계 분식을 했다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이 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회계 분식의 핵심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뻥튀기 했다.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산하회사인 에픽스와의 관계에서 회계 분식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또 검찰이 바로 이 대목에서 회계법인의 회계 분식과 관련된 혐의를 걸어서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악재가 되면서 삼성 바이오 주가는 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의 실적이 받쳐주고 또 사실 삼성전자는 이번 그 삼성의 그 성계 의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그런 면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어제 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연루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재판이 앞으로 이 부회장 재판과 한데 묶어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이 나선 재판은 그것은 이제 최순실 뇌물 재판이고요. 네. 과연 뇌물을 주었느냐,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느냐라는 이런 대목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유죄 판결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을 했어요. 고등법원에서의 지금 쟁점은 과연 형량을 어떻게 주느냐에 모여 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는 뭐 사실상 결론이 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 대법원 항소심에서도 준법위원회가 잘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하나 사건은 새로 시작하는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삼성물산의 이 합병 비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는 그 대목인데 바로 거기서 삼성 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했다. 그래서 지금 회계사들이 기소가 줄줄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건은 두 사건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병합 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미국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13분기 만에 이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보통 이 3분기는 흔히 이 전자업체 비즈니스계에서는 애플의 시대다. 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신제품 출시를 그때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애플이 전통적으로 애플의 메인 신제품은 9월이나 10월 달 이런 3분기에 집중적으로 발표해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 3분기를 피해서 연초에 삼성 갤럭시는 연초에 선풍을 일으키는 이런 그래서 봄은 삼성, 가을은 애플 이런 식의 그 전통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3분기에 삼성이 애플을 오히려 더 앞섰다.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한 기대, 상당한 선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3분기에 앞서게 된 것은 삼성이 어떤 그 기술이 획기적으로 앞섰다기보다는 애플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신제품 출시 기간을 3분기의 마지막 끝자락 쪽으로 넘긴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거기다가 네. 화해의 효과가 그친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평가를
좀 애서 축소하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4분기 또 삼성전자가 내년 초로 내년 그 상반기에 신제품 발표를 앞당기려고 하는데 그까지 보면 과연 삼성과 애플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보다 더 선연하게 구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이상직 의원과 쌍용 자동차입니다. 이스탄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쌍용차와 관련해 정부에 훈수를 내놨습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심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쌍용차를 매각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한 건데요. 박사님, 이 경영난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이 여파로 탈당까지 한 이 의원이 정부에 훈수를 뒀다는 게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예, 어저께 국회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국회 앞마당에서는 이상직 의원이 사실상 대주주로 있는 이스타항공의 직원들이 강제 해고에 반대해서 앞마당에서는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 그중에서 또 간부들이 실신해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는 일촉즉급의 지금 상당히 이스타항공 사태가 시시각각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상직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쌍용 자동차 문제 절대 해외 매각을 하지 말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리는 방안까지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이상직 의원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곧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이스타 항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목에 좀 주력을 해달라. 좀 도가 넘은 그런 오지랖 넓은 이 훈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석 달 넘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이 이상직 의원 측 그러니까 경영진 측에서는 서너 달 전에 지금 대대적인 해고를 했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걸쳐서 해고를 했습니다. 특히 네. 지금 이스타항공은 미납한 그런 임금도 적지 않은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타항공은 이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3달 이상 지나면서도 지금 이스타항공 매각은 전혀 어떤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지금 이 자본 잠식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각을 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스타항공을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이상직 의원이 훈수를 둔 쌍용차 상황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비아디가 전기차 분야 관련해서 쌍용차와 협력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예, 지금 쌍용차는 이스타항공만큼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쌍용차도 지금 이 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에서 사실상 지금 추가 이 자금 투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면서 만기가 되는 채권을 산업은행이 물어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비아드라는 중국의 이 전기차 회사가 쌍용차에 인수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타진을 해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쌍용차가 외국인 인수가 되면서 기사 회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기대가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가 잘 안 된 경우가 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여러 번 시도를 했죠. 사실 전기차 회사는 예를 들면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전기의 배터리에 관한 기술은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만드는 데서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전기차 회사들은 기존 오프라인 회사의 자동차 회사와 합병을 하려는 그런 추진을 해요. 중국의 몇 차례 전기차 회사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도중에 그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철수한 경험은 있습니다. 네, 지금 군산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지금 전라남도 또 전라북도 그 관련 지방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했었던 그런 어떤 그 사회형 회사를 한번 합작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아드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 중에서 가장 선두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회사고 네. 만약에 쌍용차 같은 그런 하드웨어를 만난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쌍용차의 기대가 나름대로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비아드 회사 측에서는 공식으로는 어떤 지금 그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최종호 포스코 회장입니다. 포스코가 2차 전지 소재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만드는 포스코 케미칼이 이사회를 열고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박사님, 그동안 포스코가 비철강 산업에서 승부수를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2차 전지로 승부수를 보려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 어저께 포스코가 자회사인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1조 원의 대대적인 자금을 증권시장에서 조달해서 2차 전지의 재료가 되는 음극재, 양극재, 뭐 흑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밝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권가의 반응은 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 유상증자는 주가가 하락 요인이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포스코 입장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육성해서 전기차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포스코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의 그 오랜 이 일제 시대 때의 보상금, 징용 문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턴키 베이스로 해결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금 형태로 받아서 그 돈이 포스코에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의 중추인 철강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라라는 그런 국가적인 민족적 소명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물론 철강이 어렵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강이 어렵다고 해서 회사의 무게 중심을 이렇게 2차 전지로 바꿔버린다면 그것은 조금 그 본질을 좀 호도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좋지만은 지금 최종호 회장 앞에 놓여진 과제는 민족적 성운과 민족적 어떤 자본을 갖고 출범한 이 포스코의 철강에 어떻게 하면 그 성화시켜서 다시 한번 그 경쟁력을 가져볼 것이냐, 여기에 더 치중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사님께서 포스코의 주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늘의 사람인 최종호 회장은 2018년에 취임한 이후 재무 안정성을 좀 다지는 데 좀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다소 부진하고 주가도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죠. 최종호 회장 임기가 내년 연초예요. 그래서 포스코가 차기 회장을 최종호 회장을 한 번 더 연임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뽑을 것인지 여기에 지금 재계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요. 네. 결국 CEO들 능력은 이제 자신의 업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정우 CEO, 최정우 회장 같은 분은 M&A 등 이 재무 전문가, 회계 전문가란 말이죠. 네. 회계 전문가로 자신이 취임해서 포스코의 경영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포스코가 적자에 빠지는 그런 어떤 치욕도 맛보았습니다. 네, 지난 2분기에 그랬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적자에서는 이제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이 포스코의 경영 상태를 그래픽으로 이래 추세선으로 보면 여전히 하강세죠.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대로 지금 14조 그 초반대로 지금 위축이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뭐 적자냐 흑자냐 이걸 떠나서 흑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자에 감당이 안 되는 이자 보상 비율이 안 나오는 상태란 말이죠. 코로나를 감안을 할 때 물론 이것이 최정호 회장의 경영 판단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단정은 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 경영 성과를 포스코에서 좀 보여줬으면 특히 철강 업체가 어떻게 이 산업 고도화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높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포스코의 2차 전지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 2차 전지 원래 이 최정호 회장이 원래 그 분야 포스코 케미칼이 그 흡수 합병하기 이전에 통합하기 이전에 한 회사를 맡아서 해온 분이고 그게 애착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2차 전지의 소재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소망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돈이 지금 남아서 그 돈을 내 어떤 출처를 찾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시장에서 자금을 1조 이상 조달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그 투자하는
있다면 현재 포스코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지금 철강은 영원한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또 안 버리자니 지금 경쟁력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 전문가로서의 최종호 회장에게 우리가 거는 기대는 철강의 구조 개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울러서 지금 포스코가 지금 징용 문제에 관해서 사실 거기에 문제를 촉발한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일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앞장서서 해결해 줬으면 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